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누가 못합니까? 이런 전망은 솔직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전망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전문가가 2021년 서울을 보자는 거예요. 저는 말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제 얘기가 가장 정확할 겁니다. 자, 한정훈의 부동산 부자 공식 오늘도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요. 올해 시장 전망도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했는데, 자, 오늘은 내년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내년 시장 전망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설왕설래 뭐 갖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 얘기가 가장 정확할 겁니다. 자, 제가 또 한 번 지난해에 이어서 또 한 번 정확하게 시장 전망 예측합니다. 자, 매년 말 바꾸는 부동산 전문가들,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019년 하락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말 바꿔가지고 서울 집값 상승할 것이다 라고 바꿨다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전문가 53.8%가 1년 뒤 서울 집값 상승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죠. 말을 왜 바꿔요? 그냥 지조 있게 자기대로 끝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1년 뒤 서울 집값 예상 상승 53.8, 현재 수준 21.7, 하락 24.5, 하락도 꽤 많아요. 그런데 3개월 전엔 절반 이상이 하락, 이번엔 절반 이상 상승. 말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저는 오르면 오른다,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지, 이게 뭡니까 이게 전문가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전문가 말, 어설픈 전문가들 얘기 듣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 전망이 틀릴까? 이거 한번 보자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추세를 몰라서 그래요. 추세가 뭐냐? 그거는 어떤 일정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강의, 유튜브 강의에 추세의 그 비밀에 관한 강의 있어요. 추세 어떻게 보는지 그 추세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 보세요. 오직 이 사람들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정책입니다. 정책. 정부 정책을 못 이긴다,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시장을 움직일 것이다. 규제 정책 나오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부양책을 써서 부동산을 살려 오르는 거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만 눈 뚫어지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부양책으로 가면은 오를 것이다, 계속 규제책 나오면 떨어질 것이다. 이거 누가 못합니까? 이런 전망은 솔직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전망이죠.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부동산 정책 가지고 시장이 좌지우지 된다면 굳이 부동산에 관한 어떤 정책이 나올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 그렇죠. 뭐냐면은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떨어지면은 부양책 쓰고 그러면 오를 것이고, 또 오르면은 규제책 써서 떨어뜨리고, 너무너무 쉬워요. 부동산 뭐 골치 아플 필요 하나도 없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이요, 이것만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내년 시장의 화두, 이 두 가지만 하면 잡을 수 있다. 첫 번째는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는 기조죠. 같이 전 세계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유동성이 줄어요. 유동성, 돈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이제 금세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현실이죠. 우리 경제가 지금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내년 상반기,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1% 금리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궁금하죠. 또 한 가지 뭘까요? 양도세 한시적 인하입니다.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라. 왜? 지금 이 뭐 다주택자든 뭐든 이런 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어서 팔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지금 또 임대사업자 등록 다 해놨어요. 그럼 뭐 시중에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지금.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간을 줘서 1년 정도 시간을 줘서 그동안에 양도세 중과 안 하겠다. 그럼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뭐 파격적으로 시장이 꼭 확 밑으로 떨어진다가 아니라 지금처럼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 시장이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한시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매물 잠금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물건이 풀린다. 지금 현 상태는 매물도 없지, 저금리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매물 감소 저금리가 합쳐서 가격을 지금 급등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서울의 유일한 공급 수단은 이 재건축 재개발 지금 막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 절벽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정부가 기대하는 서울 집값 잡을 대안 보시죠. 상기 신도시입니다. 상기 신도시 야심차게 현 국토부 장관이 발표했던 상기 신도시. 과연 상기 신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상기 신도시 개발로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거.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해서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이 본래 목표인데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요. 서울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왜냐하면 1, 2, 3도시, 1, 2기 신도시 입주할 때요. 이게 그 분양할 때는 가격이 막 오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입주할 때는 물량이 많으니까 그 물량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을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줬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조정받게끔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인 과거 사실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또 그렇게 많이 된다면 하방 압력을 분명히 서울에 하방 압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 지정한 후에 7, 8년 만에 입주를 합니다. 이게 이제 판교나 광교나 미래의 사례인데요. 예, 이게 그렇다면 정부 예상대로 빠른 입주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제대로 날짜 딱딱 맞춰서 하는 거 없죠. 자, 이런 신도시들이 있는데 상기 신도시 입주를 지금 정부에서는 2024년에서 28년까지 예정인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얘기고 지금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실제로 2, 3년 이상은 더 뒤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2030년 이후에나 2030년 이후에나 공급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아직도 머나먼 얘기죠. 그래서 2021년 서울을 보자는 거예요, 저는. 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2021년 서울 뭐가 온다고요? 큰 파도가 온다. 큰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지금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냐면 올해가요 42,892 가구 입주 예정입니다. 내년이요 43,351. 이것도 줄긴 줄었지만 그렇게 많이 축소가 된 건 아니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 19,577세대. 자, 국토연구원에서 추정하는 서울의 세주택, 매년 공급돼야 될 세주택 55,000 가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족하죠. 그래서 뭐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등록 분양가 상한제 하도 들어서 지겹습니다. 이 물량 잠김 현상, 시중에 물량이 안 나오니까 큰 폭의 가격 상승이 가능한 시기가 언제? 2021년도입니다. 결론, 2020년 주택시장 이것만 알자. 내년 부동산도 그 폭락론자들 얘기처럼 뭐 폭락 위기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을 기대하고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했던 구매자들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를 아셔야 되고요. 오르는 시장이라도 서울 내에서도 지역적 차별화가 커져서 중심 지역 쪽으로 들어가야지 외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 꼭 드렸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중심 지역, 대전이면 대전의 중심 지역, 대구면 대구의 중심, 청주면 청주의 중심 지역.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큰 상승은 힘들 것이다 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자, 규제에서 벗어난 수익형 부동산 아마 내년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주택 규제, 이 주택에 대한 규제에서 빠져 있는 게 지금 오피스텔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제 유튜브에 강의를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참고하시면은 왜 오피스텔을 우리가 내년 시장에 화두로 보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입지 가치와 호재, 뭔가 주변에 호재, 일자리가 크게 생긴다든지 지하철이 생긴다든지 GTX가 생긴다든지 이미 발표가 된 거 말고요. 앞으로 생길 것 이런 것들이 오피스텔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차익형 부동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역에 있는 것들은 차익형은 안 되고 오로지 수익형으로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오지 않는다. 이게 정말 명언인데요. 맨날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기회가 와도 기회가 왔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나마 기회가 왔다 간지 알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내년 시장은 또 2019년도에 잘못된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요. 2020년도에는 뭔가 결심을 하고 움직이는 기회를 잡는 그런 해가 저희 부동산 카페에 오신 분들은 모두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